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세 번째 주 제가 수요일을 책임지는 서민이고요. 단국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기생충이지만 오늘만큼은 운하 전문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파나마 운하 이제 건설 과정에서 벌어진 이제 기생충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때문에 파나마 운하의 설립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이제 그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이제 열심히 이제 짚어봤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파나마 운하를 방해한 건 맞지만 와, 그보다 더 큰 거는 인간의 욕망. 특히 여기서는 그 영국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미국이라는 이 그 과거의 강대국과 지금의 강대국이 뭐 벌였던 그런 일들, 이게 더 오히려 더 기생충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도 운하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 공부하다 보면서 막 깜짝 놀랐는데 아마 여러분도 파나마 운하를 뭐 여러분이 뭐 직접 가실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거 보시고 이 세상이란 어떤 곳인가 한번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까지 와주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깊은 산중에님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하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은 운하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동그라미 요 친 것만 여기만 뚫으면 유럽과 유럽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영국에서 인도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인도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아프리카를 뺑 돌아가야 되잖아. 이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이 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좀 더 이제 공고히 하려면 이걸 뚫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우회항로 추가 9,000km 이게 7에서 10일이 더 걸린다는데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뚫어야지. 그래서 이걸 운하를 결국 뚫어서 어떻게 됐느냐? 시간이 뭐 40%가 줄어들었고 비용도 물리 비용도 30%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물류를 수송하게 됐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야, 여기 저 수에즈 카날 여기 요만큼인데 야, 여기 뚫으면 되잖아. 이게 지중해랑 이게 홍해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거 뚫으면 된다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옛날 기술로는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지. 이게 그리고 참고로 이게 운하가 이게 이제 그 길이가 늘어나고 이러는 거는 이게 운하를 복선화를 했어, 복선화. 그러니까 배가 두 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거죠. 폭은 뭐 그대로인데 깊이도 좀 더 크게 깊이 해가지고 더 큰 배도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이제 지금까지 오신 분 행복한 망고님, 망고5님, 행복한 망고 호도 계신가 보죠? 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주제. 제가 요새 주제를 이제 그 발탁하는 데 있어서 뭐 재미가 들렸어요. 그 다음 주제도 아마 어마어마한 주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님, 안녕하십니까? 역시 손수건은 노란 손수건이죠. 그리고 산책정원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밀리터리 룩이구나. 오늘 알았습니다. 네, 밀리터리. 그렇습니다. 어쨌든 페르디낭 마리 레셉스 이름만 딱 봐서는 프랑스 사람일 것 같지만 실제로도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외교관이고요. 근데 하여튼 그 수에즈 운하에 대한 생각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했고 이집트 왕조 때부터 파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기술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홍수와 침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침리가 뭐 딱 만들어 놓으면 바닥에 진흙이 쌓여가지고 운하가 이제 좀 막 덮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겨서 그리고 뭐 반란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제 어려웠는데 1805년 지금부터 220년 전에 이집트의 메흐메트 알리 파샤와 프랑스 외교관 레셉스가 운하를 만들자고 그러니까 레셉스가 꼬셨어 알리한테 꼬셔가지고 이거를 만들기로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프랑스는 운하를 만들어서 돈도 좀 땡기고 그리고 좀 영향력도 좀 자기가 영국한테 항상 밀리는 그런 영향력도 좀 발휘하자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자금은 주식 40만 주를 발행해서 이제 조달하기로 했고 이집트가 17만 주를 자기가 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이집트가 있니 왜냐면 이집트도 그 자기 소유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좀 자기 지분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자기가 이제 반 정도를 사고 뭐 그렇게 이제 뭐 하려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이 프랑스와 이집트의 이 짝짝꿍을 매 눈으로 보는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입니다. 영국. 그 제가 영국을 뭐 특별히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구글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새끼를 찍으면 얘를 찍으면 대충 맞는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피라미드가 이집트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박물관으로 훔쳐가기 너무 무거워서 그렇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뭐 영국이 뭐 청나라한테 그 전쟁 벌였을 때 그거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도덕한 전쟁이 아닌가 싶고 뭐 초강대국이었으니까 뭐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쁜 짓을 좀 했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수에즈 운하에서도 영국은 많이 좀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이런 생각을 해요. 수에즈 운하를 프랑스가 만들어? 오씨 그러면 프랑스가 우리 배는 통과 안 시키거나 우리 배만 더 비싸게 받거나 뭔가 우리를 회방 놓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대영제국 안 된다 해갖고 주식을 못 사게 압력을 넣었고 어쨌든 이집트가 원래 생각보다 좀 더 주식을 많이 샀대요. 그리고 프랑스 어쨌든 그리고 주식이 안 팔리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집트가 많이 떠나야 됐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영국이 수에즈 이제 인근에 뭐 여러 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를 부추겨 가지고 반란을 부추기고 이런 식으로 운하 건설을 회방을 놔요. 야 인간인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치사하니까 프랑스는 앞으로 내가 운하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으로 운하 건설을 시작합니다. 수에즈 운하가 파나마운하보다 더 길긴 한데 그래도 뭐 그러니까 많은 노동자들 10년 동안 9천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레셉스는 어쨌든 이 운하를 이제 건설을 완료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사건을 얘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라톤에서 1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마라톤이 42.195가 아니라 울트라 마라톤이야. 근데 이 사람이 1등한 비결 중에 하나가 4km 정도 구간을 택시를 타고 달렸더라고. 그래서 이런 반칙을 했는데 전 여기서 있잖아요. 봐봐요. 레세스 프랑스인이 이집트 사람 꼬셔가지고 이제 어쨌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가장 먼저 통과한 배의 국적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맞춰보세요. 답은 이것도 영국이야. 수에즈 운하를 최초 통과한 배가 바로 영국 배.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운영에 간섭을 안 해도 야 우리가 만들었는데 뭐 이집트라 뭐 프랑스 배 뭐 같이 이렇게 하고 테이프를 끊고 싶잖아. 근데 영국은 자기네 배를 수에즈 운하가 오픈식이 열리는 바로 전날 배 불을 다 끄고 밤에 몰래 통과를 해놓고는 우와 내가 1등이다라고 한 거예요. 와 이런 대영제국 세계 최강대국답지 않은 좀스러운 행동이죠. 바로 그 배가 바로 이거예요. 이 배가 HMS 뉴포트 호라고 하는 그 배인데 사실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이건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1등하니까 좋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영국한테는 좋고 프랑스한테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1800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개통하고 나서 1년쯤 지났을 때 그 1870년 7월 이때 보불 전쟁이 벌어집니다. 보불 전쟁은 유럽의 강대국 영국보다는 못하지만 넘버 2 강대국인 프랑스와 그리고 보는 뭐냐면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 통일하기 전에 그 프로이센 장차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유럽이 독일 통일을 계속 안 좋게 본 거는 뭐냐면 야 독일이 통일하면은 뭔가 우리가 위협이 될 것 같아서 독일 통일을 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프로이센은 독일 통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전쟁은 꼭 그것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얘기 들어보면 자존심 싸움 같은 야야 너 이거 왜 뭐 프랑스가 먼저 이제 빌미를 좀 줬고 정말 왕이 계승권에 대한 정말 그렇게 사소한 설전을 벌이다가 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데 여기서 그 프랑스가 프로이센한테 이 전쟁 기간 보세요.
보통 이 전쟁이 벌어질 때만 해도 한 몇 년 걸리겠거니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뭐 돈도 좀 투자를 하고 그랬었는데 프랑스가 6개월 만에 그냥 참패를 해버려요. 참패. 그래서 이 전쟁의 큰 원인인 나폴레옹 3세가 퇴임을 하고 그리고 프랑스는 전쟁 배상금으로 50억 프랑을 이제 배상금을 물게 됐고 그리고 프로이센이 프랑스의 철 많이 나는 알자스 로렌이라는 지역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이 굴욕적인 패배에 분노한 파리 시민들이 정부를 뒤엎고 파리 코민이라는 거를 이제 최초의 그 사회주의 정부를 만든 이 파리 코민도 이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야 누가 비스마르크인가 막 이제 연구를 했는데 비스마르크 철혈제상 철과 피로 뭐 국가는 뭐 일어서야 한다 이런 사람인데 비스마르크 오른쪽이더라고요. 이 나폴레옹 3세. 이게 뭐냐면 이게 스당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 이후에 이제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황제가 프랑스 프로이센한테 포로로 잡히는 이런 굴욕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알사스 로렌이고요. 여러분 알사스 로렌과 관계 있는 소설 아시죠? 마지막 수업. 알퐁스 도데의 단편선. 이거 기억나시죠? 전 초등학교 때 이걸 배웠는데 이거잖아. 이제 그 알사스 로렌이 이제 독일로 넘어가니까 이제 학교 선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학교 선생이 이제부터 우리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서 오늘은 마지막 수업이야, 여러분 하면서 맨 수업 끝나고 프랑스 만세라고 이제 칠판에 쓰고 막 이랬었던 뭐 이런 소설인데 굉장히 좀 감동적인 소설이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소설의 배경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이게 뭔 얘기인가 그냥 마지막으로 수업을 하는구나 좋겠다 졸업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프랑스는 근데 정말 프랑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 그 50억 프랑을 이걸 다 갚어. 국민들한테 막 삥 뜯어가지고 갚았는데 그걸 갚느라고 수에즈 운하에서 완전히 그 모든 지분을 다 팔아버리고 빠져버려요. 그리고 이집트도 이제 갖고 있던 주식 모두 뺏기고 내놓고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지배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심지어 이집트에서 시위가 일어났는데 왠지 몰라도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시위를 빌미로 영국이 안 되겠다. 야 수에즈 운하 우리 건데 야, 니네가 그 근처에서 난동을 부리면 어떡하니 하면서 수에즈의 군대를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 주둔이 무려 18을 더하면 74년 동안 영국이 계속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나세르라고 혹시 아세요? 나세르? 이집트 이제 그 대통령인 나세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야 영국 물러나라. 사실 그때만 해도 영국이 조금 이제 힘이 없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미 미국의 시대로 넘어간 그때인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국이잖아요. 그래서 나세르가 야 수에즈 운하 우리 거야 하고 국유화를 선언해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이 또 이제 좀 좋지 못한 짓을 하는데 뭘 하느냐? 영국이 2차 중동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이 프랑스하고 이스라엘까지 동원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를 뺏겠다고 이집트를 공격한 그런 사건이에요. 이게 2차 중동 전쟁. 그러니까 1차 중동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건국을 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우리가 이제 뭐 뺏기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아랍하고 이스라엘이 벌인 독립전쟁이 1차 중동 전쟁이고 2차 중동 전쟁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이 수에즈 운하 관련한 전쟁. 그러니까 이걸 수에즈 전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패배했어. 아직도 이집트가 어떻게 영국과 프랑스를 이깁니까?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강대국으로 부상한 소련과 미국이 영국을 이대로 놔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니네 이거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영국이 굴욕적으로 이 수에즈 운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대영제국의 이제 본격적인 뭐 몰락은 이제부터 했고 종말이 이제 찾아오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전쟁이 벌어지는 이 기간 동안 수에즈 운하는 5개월 동안 폐쇄가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나세르 이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 나세르가 갑자기 이제 국민들의 영웅, 아랍의 영웅이 된 게 바로 이때부터야. 여기 보시면 나세르는 한 게 없어. 전쟁에서 졌어. 물론 이제 국유화를 선언한 그 결기는 멋진데 전쟁에서 졌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힘으로 수에즈 운하를 되찾았는데 이랬다고 막
나세르가 인기가 폭등하고 아랍의 구원자가 됐다니까. 아마 본인도 이렇게 웃으면 손을 흔들고 있지만 본인도 얼떨떨한 거야. '이게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나세르까지 얘기하고 댓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스트라 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영돈 님 오셨구나. 오영돈 님. 오영돈 님은 항상 저희 멤버들까지도 모두 다 인사를 해 주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죠. 그리고 기생충 얘기는 좀 이따 나옵니다. 그리고 베이스멘트 님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점점 젊어지시는데 아니에요. 저 요새 피부 관리를 전혀 못 받아 가지고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거울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크라상 님 환절기 건강 조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라상 님도 건강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제 3차 중동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가 요때 좀 5개월 동안 폐쇄됐잖아요. 근데 3차 중동 전쟁 때도 수에즈 운하가 또 폐쇄가 되는데 이 3차 중동 전쟁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아랍이 이제 또 한 번 붙은 건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6일 전쟁이라고 세상에 이 아랍하고 이스라엘 싸우는데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다 그래 갖고 6일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게 바로 3차 중동 전쟁. 근데 이때 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수에즈 운하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때 골란고원하고 시나이 반도를 먹었거든요. 가자 지구하고 이걸 다 차지했어. 웨스트뱅크도 그렇고 그러면서 시나이 반도 딱 차지하니까 수에즈 운하가 뭐 어떻게 이 바로 옆이네? 거기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이때 이제 폐쇄가 되고요. 그러면서 무려 8년 동안 수에즈 운하가 봉쇄가 됩니다. 야, 아니 애써 이거 뚫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싸울 때 싸우더라도 배는 지나가게 돼야 될 거 아니야라는 게 뭐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야, 어른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 근데 어쨌든 수에즈 운하는 이러이러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이제 계속 물류에 거의 큰 기여를 했고, 그러니까 한 해 2만 척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는 세계 물류의 12%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통행료가 평균 이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 하나 샀다고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 통행료가 25만 달러. 와, 3억 5천만 원 정도 되나? 야, 근데 여러분 수에즈 운하는 배를 타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이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집트 정부가 2023년에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얻은 운영 수익이 100억 달러. 우와, 13조. 그러니까 이게 할 만한 거야,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다른 나라들이 이 수에즈 운하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좀 돈이 될 만한 거를 볼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이제 복선화를 해갖고 이게 이제 복선화를 해서 2015년쯤에 복선화를 해서 이제 거리도 빨라졌고 그러니까 원래 선박 대기 시간이 뭐 많이 줄어들고 운송 능력이 2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고 이게 이제 복선화된 후의 일임 보시는데 이게 위성으로 찍었다는데 야, 딱 보면 알겠죠. 오, 물길이 2개네 딱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지금 속도가 시속치 15km로 그리고 이게 복선화가 됐어도 지나가는데 한 11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린대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100km 정도 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나 오래 걸리나? 그리고 놀라운 게 여기를 미국 항공모함이 지나가는 장면이래. 항공모함도 이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항공모함이 지나가는 거라는데 이거 왠지 겁나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15km인가? 15km면은 조금 뛰는 정도 같은데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뭐 영상으로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수에즈 운하가 2021년 3월에 어떤 야간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배가 지나가다가 강한 모래바람이 불어서 이게 균형을 잃고 요렇게 인제 이걸 막아버린 거야. 이 폭이 200m나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100억 달러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역사상 가장 비싼 교통 체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게 에버 기분호 사건인데 에버 기분호 사건이.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근데 수에즈 운하가 지금도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2023년 기억나세요? 이게 가자 전쟁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란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이제 뭐 공격을 막 감행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에즈 그러니까 이게 2026년 3월 기사인데 아직도 수에즈 운하 정상화도 그러니까 정상화가 아직도 안 된 거야. 그 뒤로 계속 정상화가 안 되고 그리고 또 요새 그 이란하고 또 미국이랑 싸우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 정상화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지금 현재 수에즈 운하 상황을 사진 한 장으로 비유한다면 요걸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쉽지 않죠. 그쵸? 네. 아 15 노트인가? 아 15 노트구나. 15 노트. 아 그렇죠. 예. 기생충이 전쟁 얘기를 왜 하냐고. 뭐 왜 하면 안 돼요? 네. 이 운하 파나마 운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얘기 아까 이제 초반에 늦게 들어오셨구나. 뭐냐면 "기생충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인간의 탐욕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인제 오늘의 목표인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이 그림만 봐도 파나마 운하도 '뚫어야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보시면 인제 그 당시 이제 미국은 동부가 좀 공업이 좀 발달했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서부가 지금만큼 뜨진 않았었잖아요. 근데 동부가 이 태평양을 나아갈 태평양을 다 먹으려면 통과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를 뚫지 않으면 이거 보세요. 남아메리카 밑으로 해서 돌아야 되는데 이 남아메리카 쪽으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여기 그 드레이크 해협이라고 있어요. 드레이크 해협이 어떤 곳이냐? 물론 저는 안 가봤지만 드레이크 해협이 이런 곳이랍니다. 여기 이런 곳. 그냥 그 남극이 바로 옆에 밑에 있고 그리고 막 눈보라가 막 치는 이런 곳이래. 파도가 막 엄청난 곳인데 이게 이제 드레이크 해협의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이래서 물류 같은 게 배가 이쪽을 지나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배가 침몰했을까.'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뚫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죠.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뭐 생각을 많이 했고 뭐 니카라과 쪽으로 뚫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파나마 운하를 뚫어야 된다.' 이게 인제 제일 합리적인 의견이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뚫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이 거리가 82 킬로. 어찌 보면 수에즈 운하보다 훨씬 수에즈 운하의 반밖에 안 되잖아, 거리상으로. 그럼 뭐 뚫을 만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시작은 레셉스였어요, 레셉스. 그러니까 1880년 프랑스 대사 레셉스가 인제 이 파나마 운하를 뚫겠다고 인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 했던 그 사람이. 근데 인제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이런 대사 있잖아요. 최민식이 "내가 네 느긋 서장하고 밥 먹고 사우나 갔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레셉스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고 긴 수에즈 운하도 만들었다. 이 파나마 운하는 나한테 맡겨만 달라. 껌이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81년 파나마 운하의 기공식이 열린 날이고요. 요거는 이제 기공식 사직은 아니고 그냥 뭐 건설 도중에 뭐 찍은 거래요. 그냥 건설 도중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5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 레셉스는 어 이 건설하던 중에 아주 큰 장벽에 부딪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바로 기생충. 그중에서도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 여러분 말라리아는 아시겠지만 그 착한 말라리아가 있고 나쁜 말라리아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권태감 그리고 열 발작 뭐 이런 거 그리고 오한 이런 거를 일으킵니다. 이게 인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착한 말라리아는 이것만 일으키는데 나쁜 말라리아는 여기에 더해서 이게 인제 그 혈관이 있으면 혈관 안을 적혈구가 흐르고 있잖아,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적혈구들이 끈끈해져 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렇게 해서 혈관을 막아서 뇌경색을 일으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그러니까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이게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인데 이 중에 TNF라고 이런 게 아주 나쁜 좀 우리를 맛이 가게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분비를 유도함으로써 사람을 완전히 맛이 가게 만드는 게 바로 어 이 나쁜 말라리아. 근데 이래서 뭐 이걸로 죽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50만 명이 넘고 그러니까 이게 그 혼수 상태에 뇌혈관이 막히니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제 사망하고요. 이거 인제 치료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1년 전인가 이걸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갔다가
우리나라 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인제 안 좋아서 우리나라 왔는데 이미 상태가 안 좋아서 죽은 사람도 있죠. 이렇게 말라리아는 지금도 5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질환인데 그전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300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 뭐 약이 개발되기 전인 뭐 1800 1900 년대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말라리아가 오죽하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덜 당한 거는 말라리아 덕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할 정도로 말라리아는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참고로 이 말라리아를 전파하는 그 매개체는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 이 왼쪽에 그 엉덩이를 들고 있는 모기. 그러니까 오른쪽 말고 엉덩이를 들고 있는 모기가 바로 말라리아 모기입니다. 전체 모기 중에서 이게 뭐 비율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프리카를 놀러 가실 때 엉덩이를 든 모기가 있다면 바로 때려잡든지 아니면 날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에이데스는 뭐 이건 또 다른 거고 이게 그 말라리아 모기. 모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 피를 빨 때 그 침샘에 있던 말라리아 병원체가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이것들이 한 곧 이제 뭐 우리 적혈구를 막 때려잡고 막 그 열을 내는 건데 참고로 이 파나마는 말라리아가 좀 제법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AI 검색을 해 보니까 파나마가 이제 뭐 많은 지역에서 그 말라리아 걸릴 위험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위험 지역이 어디냐? 위험 지역이 파나마 카날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가 뚫린 그 지역이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높은 지역이고 그리고 그나마 열대열 그러니까 나쁜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이 바로 파나마 운하 쪽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파나마 말라리아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파나마 운하가 이렇게 뚫리는데 이 빨간 쪽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콜론이 여기 있고 파나마 시티가 어디 있지? 뭐 이렇게 해 갖고 여기 뚫는 이 지역이 말라리아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라는 거지. 근데 이 네세스가 뭐 이 사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을 거고요. 더구나 그때 그러니까 이게 그 짓겠다고 한 게 1800 몇 년이 1081년. 1881년부터 이걸 짓겠다고 했는데 이 말라리아가 모기에 의해서 전파된다는 그런 사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그 로날드 로스라는 사람이 이 모기 전파라는 걸 최초로 알아내서 노벨상을 탔는데 그걸 처음으로 알아낸 노벨상은 그러니까 1900년대 이후에 탔는데 이걸 최초로 알아내고 이거를 발표한 게 1897년입니다. 그러니까 1881년보다 무려 16년 후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모기라는 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거는 로날드 로스가 나중에 이제 모기가 전파한다는 걸 알고 이제 모기한테 말라리아 피를 좀 먹여보고 모기의 그 내장 밖에 이렇게 말라리아의 알 같은 게 이렇게 잔뜩 오시스라고 불리는 말라리아 알 같은 것이 잔뜩 있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뭐 아주 훌륭한 그림이죠. 이게 이제 그 로날드 로스가 발견한 거. 이게 1890년대 이후 이 그림을 그러니까 처음에 모기 이거를 시작한 게 1892년이고 5년 만에 이걸 발견한 거니까 어쨌든 1881년 몰랐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노벨상을 받은 그런 거고요. 네, 노벨상을 1902년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파나마에는 여기에 더해서 말라리아뿐 아니라 황열이라고 알아요? 황열이 이거 바이러스 질환인데 이것도 사망하는 위험이 되게 많은 질환이고요. 이것도 역시 모기. 이거는 엉덩이를 내리고 있는 모기 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은 엉덩이를 높게 든 거 말고 그냥 엉덩이 내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황열은 그 파나마 운하의 기공식이 시작된 1881년까지만 해도 황열의 원인이 몰랐어요. 근데 쿠바 의사였던 쿠바가 이제 파나마 근처에 있잖아. 카를로스 핀네이가 이 황열은 모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집트 순모기라고 아주 정확하게 그 매개체까지도 이제 딱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질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실험이 진행됐어요. 이 실험이 아마 이렇게 무식한 실험이 있나 싶은데 이건 1900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모기가 확률을 옮긴다는 사실을 인제 알아내기 위해서 연구원들한테 연구원들이 확열 환자의 피를 막 빨아먹은 모기한테 물리는 이런 미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많은 사람이 확열로 죽었겠죠. 그리고 연구원들은 모기가 확률을 옮기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이걸 또 그 당시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1900년에도 그랬는데 1881년에는 모기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봐요. 말라리아 하나만 해도 무서운데 확열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또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하 건설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모기를 좀 많이 없애고 살충제를 통해서 없애고 파나마 운하를 건설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말라리아가 또는 확열이 모기를 통해 전파되는 사실을 몰랐고요. 그리고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하니까 운하 파는 게 별겁니까? 구덩이 파고 거기다 이제 물 채워 넣는 건데 그러니까 운하를 파던 구덩이에 물이 차잖아. 그럼 모기가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 그 모기의 유충이 자라서 모기가 된 다음에 말라리아 환자의 피를 빨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이런 일이 아주 부지기수로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몰랐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예 무식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어설프게 잘못된 지식을 알잖아.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상황이 악화되는데 이 파나마 운하 말라리아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사람들 일부는 그 말라리아 공사하던 거기 인부들은 개미가 말라리아를 전파한다고 믿었어요. 개미. 이 아무 착한 개미가. 그래서 개미가 말라리아 전파하는데 그럼 개미한테 물리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침대에 말라리아 개미가 올라와서 자기를 물지 않도록 개미가 못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침대 다리 4개마다 양철 그릇을 놓고 거기다가 물을 채워 놓은 거야. 그럼 물이 마르면 어떻게 하나? 물이 마르면 그때 수돗물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냥 웅덩이 가서 물을 퍼서 거기다 그냥 물을 해놓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모기 유충이 이제 그 물 안에서 그 양철 그릇 안에서도 막 자라게 되고 말라리아가 더 창궐하게 되지. 이 짓만 안 했으면 아마 사망자가 한 30%는 줄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공사 기간 중 확열로 인해 죽은 사람도 많지만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여기 보면 이게 그 파나마 운하를 짓다가 숨진 그러니까 9,000명 정도 파나마 공사로 죽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이거는 막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이 인부들의 이 비석을 보면 참 숙연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부들이 다 죽어 나가니까 무슨 공사를 하겠냐고. 사실 4만 명쯤 투여를 했을 텐데 반 이상이 이걸로 죽으면 공사 못 하지. 9년 동안 열심히 돈 들여서 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보고 포기했고 레셉스도 막 돈을 다 끌어다가 투자를 받았는데 결국 파산했고 나중에 정신 이상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과정에 나중에 의회 조사에 의하면 자금 조달 과정에서 정치권의 로비가 있었다 이런 사실도 폭로가 되는 어쨌든 레셉스가 그러니까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나만 할 걸 그랬다. 수에즈 운하에 그냥 저거 내가 지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기 자식들한테 니네도 수에즈 운하 같은 걸 한번 짓도록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영도님 기생충보다 무서운 건 인간의 탐욕. 그래도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인간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수에즈 운하는 영국이었지. 근데 그때 이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야. 거기가 미국의 앞마당이잖아요. 미국이 껴들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제 이건 블로그에서 캡처한 건데 미국은 갑자기 이제 수에즈 운하가 파나마 운하가 망하고 이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거기를 다 이제 장악하고 아메리카를 장악하고 이제 태평양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파나마가 원래 콜롬비아의 식민지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갑자기 독립을 시켜주는 거야. 독립.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파나마를 움직여가지고 파나마가 운하를 지으면 모든 통제권을 갖는 걸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에 양쪽 5km 파나마 운하를 딱 중심으로 양쪽 5km를 다 이제 파나마
뭐 운하지대라고 해가지고 이걸 미국이 이제 빌려 쓴다라는 그런 또 완전 미국 맘대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런 조건으로 파나마한테 이제 돈을 주는데 그러니까 10년 동안 건설을 하고요. 총 4만 명이 동원됐고, 뭐 많은 그 당시 현재 가치로 10조 원 넘는 돈이 이제 됐고 사망자 5,600명.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사람 죽은 게 생각보다 많지 않았던 건 뭐냐면 어떤 그 미군의 그 말라리아를 잘 아는 사람이 이제 투입이 됐던 게 컸는데 어쨌든 이 건설을 하기 위해서 근데 뭐가 있었냐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게 여기 여러분 이 파나마 운하에서 중요한 건 이거더라고. 이 가툰 레이크라고 하는 이 호수가 아주 또 큰 역할을 파나마 운하에서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어 여기가 약간 산악 지역이야. 높은 지역이야.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는 그냥 평지로 쭉 파면 되는데 파나마 운하는 그 약간 산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건설 과정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여기 26m를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가툰 레이크라는 인공호수를 만든 거야. 인공호수를 만들고 그 바람에 여기 섬이 하나 더 생겼지. 근데 어쨌든 여기 가툰 레이크라는 섬을 만들고 이렇게 그 높은 데를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3단 관문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보면 훨씬 더 재밌는데 이게 뭐냐면 배가 이제 이렇게 높으니까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수로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배가 딱 가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이 수면이 내려가고 여기 수면이 올라가. 그래서 수면이 똑같아지잖아? 그럼 이때 관문이 열리고 요 수문을 통과하는 거지. 이렇게 수문을 통과하고 여기 가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여기서 똑같이 이게 똑같아지면 이게 문이 열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가툰 레이크까지 올라간 다음에 가툰 레이크를 딱 지나서 다시 내려갈 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렇게 해서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걸로 했고요. 바로 이게 이제 이렇게 해수면이 더 높다는 게 이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리고 모기 방면은 누가 했느냐? 1910년쯤 되면은 이미 노벨상도 탔고 그리고 이제 모기가 말라리아 매개체라는 게 널리 알려졌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윌리엄 고르거스라는 군인 소장이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모기 방면에 대한 ABC를 모두 다 했어요. 뭐 모기가 오지 않도록 뭐 신선한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뭐 살충제도 대량 살포하고 그리고 모기 웅덩이에다가 석유를 부어서 모기가 자라는 걸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고르거스라는 그런 분이고 그분이 한 말들 내가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하나하나가 다 주옥 같은 말이에요. 모기를 죽이고 어찌어찌고 잔디를 30cm 미만으로 깎아야 되고 물을 빼야 됩니다. 고인물을 빼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기름막을 통해서 모기가 자랄 가능성을 완전 차단해야 됩니다. 살충제를 뿌려야 됩니다. 뭐 작업자들은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 뭐 이렇게 완벽한 대책을 했던 게 이 파나마 운하를 이제 성공시킨 그 비결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뭐 그 모기와의 전쟁이라는 뭐 이런 또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걸 읽어봤는데 뭐 온갖 살충제를 다 갖다 뿌려서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라리아 때문에 너무 모기 방면을 너무 돈을 많이 쓰니까 위에 상관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모기 한 마리 잡는데 10달러씩 쓸 거냐? 이렇게 했더니 장군이 이렇게 말해. 고르거스가 그렇다면 그 10달러짜리 모기가 장군님을 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박을 해서 꼼짝 못하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10년 후에 1914년에 파나마 운하가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미국이 힘을 가졌으니까 미국 증기선 SS 엔콘이 최초 통과를 했고 원래 더 가야 되는 거리보다 13,000km를 단축한 그런 쾌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봐봐요. 파나마 땅인데 파나마 자기 그 가운데 미국 땅이 있는 거고 그 운하가 있으니까 파나마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양쪽 5km를 운하지대라는 그런 그 자기 사실상 뭐 식민지 비슷하게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열받아가지고 이제 파나마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데 1964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국기 사건이라고 이제 그 미국 학생들이 운하 지역에서 파나마 국기 개항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파나마인들이 시위를 하고 미군이 끼어들어서 발포를 해서 21명이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64년에 이제 그때 사건 일이고
그리고 요거 인제 죽고 나서 이 21 명이 죽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비통하지. 그래서 "미군 물러가라. 미군 뭐 파나마 운하 내놔라." 이렇게 해 갖고 인제 전쟁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나중에 1977 년에 인제 그 당시 카터 대통령이 그 파나마 지도자하고 인제 그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 내가 1999 년에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반환하겠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행료를 주겠다."라고 해서 인제 이제 "20 년만 참으면 니네 줄 테니까 참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운행 중단은 딱 2번. 89 년에 반미 그 지도자 노리에가를 체포하기 위해서 파나마를 침공했을 때 6 시간 동안 파나마 운하가 중단이 됐고요. 수에즈 운하보다는 그래도 중단이 덜 된 것 같아요. 근데 노리에가는 파나마 운하를 안 내놓으면 운하를 파괴하겠다고 막 협박하기로 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이 노리에가 체포 작전 때 벌어진 그 있던 사진들이에요. 보니 뭐 엄청 심각하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이걸로 노리에가가 인제 잡혀가서 재판도 받고 막 그랬죠, 아마.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 폭우 때 좀 폐쇄된 적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파나마 운하는 그래도 잘 운영이 됐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1999년 12월 31일 파나마 운하가 운영권을 넘겨받은 후부터, 이걸로 인해서 인제 그 파나마가 어 20억 달러를 좀 벌 정도로 이게 굉장한 수익을 올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파나마 운하. 예, 멋지죠? 파나마 운하고요. 이거는 뭐 이렇습니다. 하루에 평균 뭐 30-40대 정도가 지나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2015년 정도에 또 파나마 운하를 확대 좀 폭을 높여 가지고 뭐 지금 더 큰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그 파나맥스라는 게 뭐냐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수 있는 가장 최대 배 사이즈를 파나맥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 길이 뭐 폭 32 미터였는데 확장 개통하면서 49 미터까지 인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뭐냐, 항공모함도 지나갈 수 있게 됐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파나마로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근데 여기서 놀랍게도 중국이 꼈던 거예요, 중국이.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중국계 해운 회사인 허친슨 그룹이 이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장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파나마 운하의 입구와 출구 거기를 이 해운 회사가 이걸 먹어. 그리고 운영을 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여기랑 여기를 먹는 거야. 시작과 끝을 먹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중국이 운영하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알게 모르게 여기에 지배권을 행사를 하고, 미국은 당연히 이거에 반발을 하는 거지. "야, 니네가 가져간다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인제 이거 갖고 인제 갈등이 불거지고, 이건 2000년 기사인데, 이때부터 인제 뭐라냐면 "야, 이거 뭔가 부정이 있다. 야, 니네가 이거 이상하게 가져갔다." 뭐 이렇게 인제 그 미중 갈등이 이때도 이미 조짐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인제 여러분, 트럼프가 집권했잖아요. 트럼프가 인제 그때부터 인제 집권하면서부터 인제 일이 커지는 거지. 2024년 12 월에 "파나마 운하 다시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파나마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홍콩의 허치슨 있잖아요. 허치슨 홀딩스라고 하는 그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던 그 회사를 압박을 넣어서 운영권을 뺏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재판에 회부해서 파나마 대법원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야, 홍콩은 니네 꺼져."라고 했어요. 그래 갖고 이 판결에 따라서 운영권을 상실했지. 그리고 인제 중국이 뭐 파나마한테 "니네 그럴 수 있냐."라고 인제 격분하게 됐는데, 그때 중국이 파나마한테 뭐라 했냐면, "패권에 굴복해 나쁜 자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으로 수치스럽고 가엾다." 근데 뭐 중국이 이런 말을 할 그게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제 결국 그 중국이 좀 쫓겨나고, 그리고 인제 파나마를 운하를 이제 "트럼프가 다시 먹겠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보니까 트럼프는 99 년에 그 "파나마 운하를 뭐하러 줬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조약을 무효화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가겠다."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행동에도 나설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 취임 1 주년에. "야, 파나마 운하를 되찾을 계획이 있냐?"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파나마 운하 점유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파나마 그 지도를 하나 인제 미국 국기가 그려진 지도를 게시했는데 미국 본토에 파나마에도 캐나다, 쿠바, 파나마에도 성조기가 표시됐다. 진짜 진짜 앞으로 앞날이 정말 무섭습니다. 뭐 허친슨은 법적 제어를 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인제 중국이 이거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파나마 운하를 지나는 선박을 억류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운하를 그냥 운하라는 게 정말 우리 물류도 편하게 그러니까 비행기만 갖고 물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 물류는 비싸잖아. 선박이 훨씬 싸게 할 수 있으니까 더구나 대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박 물류는 아직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에즈랑 파나마를 뚫어 놨는데 와 허구한 날 진짜 이렇게 싸우고 앉았고 그러니까 말라리아가 파나마 운하를 막은 거는 불과 9년이지만 이 두 운하가 뭐 이렇게 뭐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중단되는 거는 대체 몇 년인가 생각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라리아가 진짜 나쁘다 생각했지만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거는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인간의 탐욕. 우리는 탐욕을 부려도 됩니다. 여러분도. 왜냐면 우리는 다 뭐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잖아. 우리는 조금 탐욕 먹을 거 하나 더 먹고 그래도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의 탐욕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또 많은 또 우리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정말 새삼 느끼면서 이상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